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찬구입니다. 2022 대한국제학술문화제 가야사 광복으로 역사문화혁명을 시작한다라는 대주제로 어제부터 본 학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일차입니다. 오늘 2일차의 첫 번째 주제는 가야사입니다. 지금 왜 가야사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까?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한 소위 가야사 고분,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가야사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가야 고분 7개 고분 중에 남원 합천 2개 고분의 지명을 표기함에 있어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일본 지명이 들어감으로써 온 국민을 경악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가야사 왜곡은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청사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가 이 가야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대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삼국사기 강수열전 정역을 통한 임나가량의 위치 비정. 이 정역이라는 말은 이제 바른 번역이라는 뜻 같습니다. 이완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또 이어서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놓쳤던 논문, 강수는 원래 여기 보시면 중은 사랑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석채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의 100%가 이 석채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뭐다? 석채가 석씨입니다. 석씨인데요. 요것을 지금까지 간과해가지고 다 놓쳤죠. 자, 시간이 14분 지났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 강수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강수는 임씨도 아니고 강씨도 아니고 결국 드러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석채였기 때문에, 자 볼까요? 앞에 보시면 아버지가 석채였기 때문에 이 석채를 쫓아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경주 월성입니다. 원래 월성 석씨 집안의 족보를 뒤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석탈의 18세 손으로 강수가 나옵니다.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번역의 핵심은 강수열전 가운데서 강수는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석탈의 18세 후손이다. 그 다음에 소위 본이라는 것은 본래가 아니라 본관으로서 임나가랑은 다파라국이다라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강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줬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따 토론 시간에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김수지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순천향대 글로벌 한류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서도 냈습니다. 대비 왕위의 여자 영주와 사도라는 저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사 논문으로는 금관가야 건국 세력과 이주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세 분 이완영 선생님 또 우리 김수지 선생님 또 이따 발표하게 될 조용정 선생님 세 분은 그야말로 일제의 식민사관으로부터 우리 가야를 지키는 가야사를 지키는 가야의 3인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수지 선생의 스다소키치와 남한 강단 가야 사학계
기내 야마토의 중심 사관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지 선생의 발표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민수를 보면요, 이게 쓰다 사학, 제가 쓰다 디폴트 값이라고 해놨는데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4세기 이전은 허구다, 4세기 고분 시대부터 역사적 사실이다가 쓰다 사학인데, 이게 연민수 논문입니다. 연민수 논문에 보면은 일본 서기 중에 역사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시기는 신공기 이후다, 이게 쓰다 얘기죠.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 있는 신공기는 역사 시대의 사실을 말해주는 사료로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일본 서기 이제 백제 주체,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일본 서기를 백제가 썼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와서 위치 지명을 해도 비정을 해도 다 괜찮다. 왜 백제가 썼으니? 그냥 자기 혼자 뇌피셜이죠. 쓰다 사학에 대한 물타기 변명용으로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백제가 썼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백제가 썼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다. 한반도 남부의 위치 비정에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자기들 혼자 이제 변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의 쓰다 사학의 그 일본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물론 일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주류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일본 남한이 쌍둥이인데. 이제 남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박천수는 이제 뭐 이주공인 이제 소규모만 이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에도 이주했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요이 시대 농경 문화는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다 열었다는 거 인정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건 고분 시대에도 대규모로 넘어갔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정을 안 하기에는 일본 열도에서 가야계 유물이나 백제계 유물이 가야계 유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인 집단만 이주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소극적으로 소수만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키네 히데유기가 또 비판을 했습니다. 도레이는 어디까지나 상용 교류의 매개자로만 파악되고 있을 뿐 인류학자가 제기한 긴키지방 대규모 도래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학자들은 이건 일본 도쿄 대학 인류학자가 이미 다 그 유전자 인류학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700년 전에 소규모로만 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유전자 유사성이 1위로 제일 높은 거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소규모로만 갔다면. 그러니까 대규모로 간 거에 대해서는 이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소규모 공인 집단만 이주했다라는 것은요. 네. 이건 이제 결론인데요. 기내 야마토의 중심 사학과는 쓰다 사학이고요. 분국론은 반쓰다 사학입니다. 그래서 쓰다 소키이치는 일본 단일 민족주의 그리고 이제 천송왕림 신화, 한반도 고대 국가 주민들이 일본 열도 이주를 암시하는 신화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한일 개통관계를 단절을 하고 4세기부터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고분 시대다. 그리고 그 고분은 기내 야마토, 기내 지역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일본 국가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죠. 물타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일본 서기를 다 백제가 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변명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분국론의 김석형 선생님이 쓴 것은 5세기 말까지 조선, 야요이, 고분 시대 모든 각 시대를 전부 조선 이주민들이 열었다라는 거죠. 대량 집단 이주민들이 분국을 세웠다. 그리고 일본 열도로 건너간 초기 조선 이주민들이 세운 소국들은 조선에서는 외라고 불렀는데 그 외는 북규슈 이즈모 지방에 있었던 조선 계통 소국 가라시라기 고마 구다라 그 백제 계통의 외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죠. 6세기 이후에는 기내 지역의 오카야마 현 계통의 이제 일본 서기에 나타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야마토 외에 조공을 바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대하고 조공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천황한테 가서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일본 서기에 많이 나옵니다. 개체기 흠명기가 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6세기 이후에 기비 지역에 있던 신라 계통 소국들이 그 기내 지역 야마토 외가 이제 가야 백제에 의해서 장악당하면서 고기 기비 이즈모 기비 지역에 있던 신라 계통이 그 기내 야마토 외한테 이제 복속돼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다 소키치와 남한 강단 가야 사학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쓰다는 우리 역사를
파괴한 그야말로 우리 한국 역사 파괴의 괴수라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단은 한사군을 압록강으로 비정했고 가야 임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사의 한국 역사계를 좀 암적 존재를 만드는 한사군설과 임나 일보문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소위 야마토의 중심의 4세기 그 중심 사관을 제시함으로써 4세기 이전의 우리 삼국 역사, 사국 역사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우리 한국사 파괴의 주범입니다. 지금 한국사에는 이 한사군설과 임나 일본무설 이 두 가지 학설이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그야말로 악의 축입니다. 이 악의 축을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가야 분과위원회 이런 발표들이 정말 남한 강단 사학계의 강단이라는 말을 붙여주기가 부끄러운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 남한 강단 사학계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조용성 선생님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한류문화학과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학업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발효학기 전국연대 사무 1처장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열국시대에 보면은 뭐 제2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지명은 아라가야 또는 벼로, 이칭, 아나가야, 아야가야.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25년에 아시량 군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멸망한 이제 때를 보면은 5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는 이제 신라 법흥왕이 제2연대가 그 서기 그 518년에서 540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라가야를 멸했으니까 아라가야 멸망한 연대는 그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동국통답이나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그 법흥왕이 이제 멸망한 그 이제 때가 아라가야를 멸망할 때가 538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불렸던 게 이제 벼로 이칭이 이제 아시량국 아나가야 뭐 이렇게 불렸고요. 또 통일 신라 시대 때 경덕왕 16년에 지명은 그때 이제 하만군으로 이제 개칭이 됐습니다. 그 또 이제 아라가야라고 계속 그 이름이 남아 있었고요. 또 고려 시대 때 성종, 함주, 현종 때는 하만군, 명종 때는 하만현, 공민왕 때는 하만군 다시. 그리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하만도어부, 접도, 고자미동, 고순시, 뭐 발로, 낙로, 이오야마, 감로, 구야, 주조마, 아냐, 동로 등 12부의 통칭이다. 중약해서 알라는 아냐는 아라로 읽는데 이제 물 이름이죠. 지금의 하만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아라라고 읽고 아냐 또는 아라라고 읽죠. 그 제3은 또 알라가라이다. 지금의 하만 앞을 흐르는 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고 내를 막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가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두문자로 알라, 아니라 혹은 아니량으로 쓴 것으로 아니량이 후세에 와전되어 아시라가 되고 아시라가 또 와전되어 아라가 되었다. 조선 상고사에 이제 쓰인 글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은 이제 알라가라에 대해서 이두문으로 써서 이제 와전되어 아라가야가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 설명을 하셨고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조선사를 연재하는데 후에 이제 조선 상고사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출판을 했죠. 그 조선 상고사에서 이제 변환과 가야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만을 알라라고 표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두문자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알라를 차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그 하만에 대한 지명을 어떻게 불려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한 사학계는 미스터 가야사로 알려진 이제 김태식 씨가 그의 논문 그 530년대 알라의 일본부 경영에 대하여에서는
알라를 하만으로 비정해 놓지 않았지만 가야의 연맹체의 하나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맺은 말에서 임나 1본부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외인 계통이었다고 해도 외가 통일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아니고 백제 또는 가야 제국이 외와의 교역 및 외교 교섭을 위한. 그러면 저기 조용성 선생님, 하만 박물관 그 내용이 좀 많이 수정이 됐습니까? 대부분 그 전면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많이 수정이 됐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알라 고당 회의라든지 그 멸망 연대를 이제 넣지 않은, 전에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멸망 연대를 562년이라고 분명히 알라라고 표시를 했다가 지금은 그냥 6세기 중엽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방 박물관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뭐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 화요일 날 가락종친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서 그 이제 항의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가야 안내 표지판에 보면은 가야 성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나라가 건국도 아니고 가라 성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562년에 가야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가락종천에 그분이 가셔가지고 건국도 아니고 성립이라고 해놓고 왜 마지막에 가야 멸망이라고 썼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요. 성립이라고 했으면 나라가 아직 건국되지 못했다는 건데, 건국도 못한 나라가 왜 562년에 망했다고 적어놨느냐.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연표를 올해 연말 안에 수정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잘못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바로잡는 그런 운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라가야가 이렇게 지명이 왜곡되고 변천되는 과정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세 분의 그 토론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표한 이완영 선생에 대한 발표문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을 하겠고요. 두 번째 김수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유진용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용성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이용중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완영 선생에 대한 처음 발표한 이완영 선생에 대한 토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 청중석에서도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내에서 이따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완영 선생께서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대한 어떤 바른 번역을 통해서 임나가랑의 그 위치를 새롭게 비정해 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이고 이러한 논문들이 앞으로 우리 가야 역사를 바르게 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완영 선생은 아시는 것처럼 매림 역사 TV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가야 역사 바로잡는 최전선에서 이 강단 사학자들에게 잘못된 가야사를 바로잡는 일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제 논문에 들어가서 제가 토론을 한다면 오늘 이완영 선생님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강수열전의 임나가랑, 또 진경대사 탑비의 임나왕족이라는 표현, 또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 등을 예를 들면서 특히 이제 강수열전을 집중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뭐 새로운 학설이 제시가 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 학계에 이 학설이 다시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설로 굳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기성학계가 또 맹렬하게 또 비판을 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면 그것이 새로운 학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가야사를 보다 폭넓게 가야사가 학문으로서 이제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 또 임나가랑, 임나왕족 세 용어가 나옵니다. 이 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임나가랑과 관련해서 다파라국 아까 말씀하셨죠? 그 다파라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임나가라가 어디냐, 위치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그 임나가라를 잘못 해석하면 결국 일본이 노리는 그 일본의 그 가야 외국의 그 꼼수에 우리가 말려들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견주어서 비교해서 좀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3의 위치에서 임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외외 동북천리라는 표현을 본다면 한반도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기록상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외보다는 어디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동북에서 천리라고 해놨을 건데, 외라고 기준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위치는 뭐냐? 외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 그냥 결국은 뭐냐? 한반도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파라국,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위치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수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유진웅 씨가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유진웅 선생은 현재 숭실대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석사 과정인가요? 예, 숭실대 석사 과정에 있고요. 지금 역사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진웅 선생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서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해가지고 김수지 선생님이 저를 토론자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김수지 선생님처럼 저도 분국론이 아니면은 고대 한일 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 대중과 강단 사학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볼까 하고서 그들이 할 만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이 첫째는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는 장고분이 존재입니다. 장고분에서 외계 유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임나일본보설이 근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선생님이 견해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북사 외열전에 신라와 백제가 모두 외를 대국으로 삼아서 많은 보물을 바치고 우러러보며 항상 통례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일부에서 외가 강성한 나라였다는 근거로 스다 수키치의 설명대로 4세기의 야마토해가 강력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사의 이 문장에 대해서 분국론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지, 북사 외열전이 외의 주체는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다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7세기에 견당사를 보내는데 자기들 배로 보내지를 못할 만큼 배가 이제 기록을 보면 일본서기에도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배를 띄웠는데 배가 금방 가라앉아요.
그만큼 조선술과 항해술이 그 7세기에 가서도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성해진 거는 백제가 7세기에 멸망하고 이제 백제 유민들 왕족들이 대거 이제 기내 야마토에 이제 다시 합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강성해지는 거는 7세기 이후라고 봐야 되고요. 4세기 5세기에는 큐슈의 외가 그렇게 강성했다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보면 북사 외열전에 보면 야마대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마대국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일본 학계 내에서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야마대국이 기내 지역에 있었다, 큐슈에 있었다. 이게 지금 거기도 큐슈 학파가 제학파입니다. 야마대국이. 근데 이제 야마대국은 큐슈에 있었다, 기내에 있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기내에 있었다라는 게 관변학파고 쓰다학파고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북사 외열전에 나온 그 외는 신라 백제가 그 외를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북사 외열전이 4세기 5세기의 내용과 6세기 이후의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편찬 시기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외를 위대하게 여기고 뭐 보물을 얻으려고 하고 뭐 선물하고 조공을 하고, 이 부분은 6세기 이후의 내용이 북사 외열전에 들어간 거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내 야마토 외가 전권을 가지고 그걸 다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정이 일본 전역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기내 야마토 외가 그 분배를,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금강가야가. 예? 철정은 그 당시에 반도체입니다. 그 철정을 기내 야마토에한테 넘겨주고 그 디스트리뷰터 분배하는 역할을 기내 야마토에가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래서 철정이 그렇게 일본 전역에서 발견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일본은 제철 기술이 6세기 이후 7세기 그때에서야 제철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굴되는 철정은 그냥 포장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철정을 왜 일본에 가서 1세기 한반도에서는 서기전 1세기부터 이미 제철 유적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 시기부터 서기 1세기, 서기전 1세기에 다 제철 유적이 나오는데 일본은 제철 유적이 안 나와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가성비가 더 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철광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철이에요, 사철. 그 사철로 그런 철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간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규슈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대마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애들 사진이 붙여져 있고 거기 얘가 수학 만점, creativity, critical.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벌써 우리가 잊은 지가 오래되었죠. 규슈는 단군 세기에 나오듯이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다는 곳입니다. 그 규슈가 우리 머릿속에서 너무나 일찍 잊어버려서 규슈가 자꾸 남의 땅으로 보고 우리 고제사를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단군 세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조영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용중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이용중 선생님은 교사로 재직 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대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용중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토론은요, 오늘 저 앞에 있는 과야사 광복으로 역사 문화혁명을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야를 임나로 만든 사람 학자가 아닙니다. 1860년대 일본 군부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관변학자 모아서, 역사학자 모아서 천황을 중심으로 역사를 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서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작을 저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면 좀 못 빠져나온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에 있는 한국사관과 한국에 있는 식민사관이
한 패거리란 말이에요. 이름이 다르지만 한 패거리예요. 학문 권력 갖고 있죠. 법적 보호를 갖고 있죠. 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광복을 얘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학자들은 우리 역사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가야사, 우리 고조선사, 우리 고구려사, 그걸 학문적으로 논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국 교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야 문제는 저는 본래 가야사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경상도 중심으로 하는 가야사,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사. 그럼 우리가 지금 기문이 남원이 아니다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버리고 일본 열도의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든 가야,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는 천황의 시조 가야,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임나 소국이 일본에 있었다, 이런 논문 정도 수준으로도 저는 저들이 쳐놓은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의 우리나라 역사는 학문적 논쟁거리로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거짓말로 조작되고 조작된 역사를, 거짓말을 지금도 초중고 대학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본래 우리 역사가 만들어주도록 학자들은 연구하고 저희들 같은 사람은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학문적 노력, 정치적 노력, 시민사회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는 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나 칠국 일본 열도에서 찾다, 그것은 작은 제목 정도로 돼야 되고요. 일본 열도 고대국가 틀을 만든 가야, 천황의 시조 가야, 그런 속에 작은 소제목들로 들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전 가능하면 하만이 알라다 이런 논쟁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동북아 역사를 보는, 일본 열도의 역사를 보고, 가야 역사를 보고, 고조선 역사,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중국 역사를 보는 우리 시각으로 보는 시작을 해야 역사 문화 혁명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성 선생님께 특별히 답변 드릴 게 있을까요? 조용성 선생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역사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그 동네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이제 구라든지 시, 군 단위의 지역의 역사, 또 나아가서 도에 대한 역사,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면 어떨까 하고요. 일본 서기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읽기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서기라든지 중국의 사설을 보는 관점이 생길 것 같고요. 이들 이제 강단사각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알고 보면 일본 서기의 입장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이제 바로 읽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들 주장대로 하느냐 하는 말이 그쪽에서 희한한 답변했어요. 보면요, 저기 그런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 게 없더라도 괜찮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오늘 지적하신 내용, 이거는 우리 쪽에서 아마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가야서는 거의 99.9%가 강단 쪽에서
영역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여기에 역사 바로잡아가는 분들이 잡아야 될 과제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사군으로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가야사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가야사라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역사 전쟁이라면 우리가 총 들고 나가야 되죠. 근데 총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사, 우리 제야사학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저들의 30명, 50명, 100명 되는 강단 사학에 맞서서 이 논리로 싸울 수 있는 우리 인재들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야 전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또 여기에 저들의 논리를 협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이 가야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가야사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는 이 노력 이제 우리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덕일 소장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났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그렇습니다. 이 항상 뭐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제 이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가야분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